예, 이번 시간에는 2014년 9월 20일 시행한 소방설비 기사의 제1과목 소방원론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제5류 오염물인 요 자기 반응성 물질의 성질 및 소화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염물의 그 특성을 보면 오염물은 1류에서 6류까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1류 오염물의 특성은요, 이건 산화성 고체라는 거, 2류 오염물은 가연성 고체, 3류 오염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4류 오염물은 인화성 액체, 5류 오염물은 자기 반응성 또는 이걸 내부 연소성이라고도 하죠. 6류 오염물은 이건 산화성, 이건 액체. 그래서 1류는 산화성 고체, 6류는 산화성 액체. 같은 산화성이고 1류 요거 불연성이죠. 6류도 불연성이에요. 이런 정도 여러분이 오염물의 그 류별 특성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5류 오염물의 자기반응성 물질인데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대부분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연소 또는 내부 연소 물질이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고, 연소 속도가 빨라서 폭발적인 물질이죠. 자, 질식 소화가 효과적이다.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소 시에는 산소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냉각 소화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요 5류 오염물은 다량의 물 있죠?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가 가장 좋아요.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죠.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 맞는 얘기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 자, 인화칼슘은 인하고 칼슘의 화합물이에요. 인화칼슘, 인하고 화합한 칼슘. 그래서 CA3, P2를 갖다가 우리가 인화칼슘이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반응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물과 반응하면 여기서 가연성 기체, PH3, 요걸 우리가 인화수소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거를 포스핀이라고도 하죠. 맹독성 기체이면서 가연성 기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는 포스핀이죠. 그래서 이 인화칼슘은 3류 오염물의 금수성이죠. 그래서 반응식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요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요 포스핀 기체 발생한다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다음 3번 가죠. 자, 3번도 뭐 점수를 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출제자가. 자, A급, B급, C급, 즉 A, B, C급의 적응성이 있는 분말약제가 화학식을 물어본 거죠. 제3종 분말이에요. 제1인산암모늄 NH4H2PO4. 예, 바로 3번이 바로 답이죠. 자, 분말약제의 주성분하고 착색, 이건 여러분 여러 번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마 징그러울 거예요, 공부하기도. 4번 넘어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1류 오염물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이 소방설비 기사 그 언론 공부하다 보면은 오염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징그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염소산 나트륨 했는데요. 염소산이 HClO3가 이게 염소산인데
여기에 수소를 내보내고 뭐가 들어갔냐? 나트륨이 1로 들어간 거예요. NaClO3. 이게 인류염물에 염소산 염류에 들어가죠. 자, 과염소산은 HClO4에 이건 액체죠. 산화성 액체. 이건 육류염물. 산화성 액체예요. 자, 나트륨 금속이죠. 이거 삼류염물. 금수성. 황린 P4죠. 이거 삼류의 자연 발화성이죠. 인류염물에 해당되는 건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각 유별 물질을 다 여러분이 암기할 수는 없어요. 뭐 저같이 뭐 오염물 기능장 강의를 한다든가 뭐 화학공장에 뭐 몇십 년 있으면 다 암기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다음 점화원 중에서 요 기계적인 원인으로만 구성된 거. 우리가 열 에너지원이 화학적인 에너지하고 전기적인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 중에서 요 기계적인 그 원인, 마찰열이나 압축열이나 충격 스파크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것은 바로 충격, 그다음에 마찰이죠. 산화하고 중합은 뭐예요? 이건 화학적인 에너지죠. 여기 산화 분해, 이거 다 화학적인 용어죠. 중합, 화합, 이거 다 화학적인 에너지죠. 4번만 기계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원의 종류, 화학적인 에너지, 전기적인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에서 여러분이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 6번 가죠. 자, 일반적인 자연발화 예방 대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자연발화 방지 대책에서 대부분 다 여러분이 이해는 가는데 요게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가능한 한 습도는 낮춰줘야 돼요. 즉 활성화 에너지를 높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습도는 낮춰야 되는 거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대책 중에 옳지 않은 거, 습도를 높게 하면 이건 더 위험해요. 습도는 자연발화를 방지하려면 습도는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자연발화 그 방지대책 보면 통풍, 해서 열의 축적 방지, 온도 낮추는 건 당연한 거고요. 통풍 양호하게 해서 열의 축적 방지, 물질을 건조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자연발화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이 표면적을 작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자연발화의 형태 있죠.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열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거, 이건 여러분이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전열기의 표면 온도가 250도씨에서 650도로 상승이 되면 이 복사열. 자, 복사량을 어떻게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단면적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 차에 사승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요 복사량의 그 비율은요, T1의 4승분의 T2의 4승이 되겠죠. 즉, 저온의 절대 온도의 4승, 고온의 절대 온도의 4승이죠. 자, 250도에서 650도니까 273에다가 250도를 더하면 절대 온도죠. 요거의 4승분의. 자, 고온의 절대 온도는 273에다가 650도. 요거의 4승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9.7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에요. 그래서 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보면은 이 복사열은 요 A라는 것은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고요. 그다음에 요 단면적의 비례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
F 기하학적 상수고 절대 온도 차의 4승의 비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8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 8번은 가연성 액체로부터 발생한 증기가 액체 표면에서 연소 범위의 한계에 도달하는 최저 온도.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것도 인화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B점은 끓는 점을 얘기하고요. 얘는 연소점은 인화점에 의해서 점화가 된 후에 점화원을 제거해도 계속 연소할 수 있는 온도를 연소점. 그러면 이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의 축척에 의해서 불이 붙는 온도를 우리가 발화점. 그래서 여러분 이 인화점이라는 것은 불꽃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는 낮은 온도. 그다음에 착화원, 점화원이죠. 이것도 타기 시작하는 온도. 점화원에 의해서 인화되는 최저 온도. 폭발 범위의 하한값에 도달되는 온도. 그다음에 발화점, 같은 말이 착화점이죠.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의 축척에 의해서 스스로 발화가 되는 최저 온도. 그다음에 열을 가했을 때 발화되는 최저 온도.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9번으로 넘어가죠. 자, 9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인화성 액체인 요 클로로벤젠은 몇 석유류에 해당이 되느냐. 자, 이 클로로벤젠이라는 것은요. 벤젠이 구조식을 이렇게 표기하죠. 그래서 이 벤젠이라는 것은 C가 6개고 H가 6개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여기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즉 탄소가 6개가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중결합이고 여기에 수소 있고요. 여기에 수소 들어가고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C가 6개, H가 6개죠. 요거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자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벤젠을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 클로로벤젠, 클로로라는 것은 CL을 의미하죠. 여기서 요 수소를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CL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클로로벤젠이라는 것은 C가 6개고 수소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H가 5개죠. 여기에 염소가 들어간 거예요. 요게 클로로벤젠인데 이거는 사류의 이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이석유류. 이거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세요. 사류염물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특수 인화물부터 동식물 유류까지 암기하려면 아마 며칠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건 이석유류라는 거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10번 가죠. 하론 1301 분자식.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론 첫 번째 숫자가 탄소의 개수, 두 번째 숫자가 불소, 세 번째 숫자가 염소, 마지막 숫자가 브롬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1301이니까 C가 하나, F가 3개, CL은 없고 브롬이 하나죠. 그래서 CF3, BR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에 11번 가죠. 자, 11번은 건물 내에 요 피난 동선의 그 조건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피난 방향은 항상 2개 이상이 되는 게 바람직하죠. 이게 바로 페일 세이프죠. 가급적 단순한 형태가 좋은 거죠.
자, 통로의 말단은 안전한 장소여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수직동선은 금하고 수평동선만 고려한다. 수직동선 이건 계단이에요. 피난계단 같은 거 반드시 설치해야 되죠. 수평동선은 주로 복도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죠. 수직동선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요 이산화탄소 CO2 소화기의 일반적인 성질인데 단점이 아닌 거. 자, 여러분이 CO2의 저거 장단점을 보면요. 좋은 점은 신부화재에 적합해요. CO2 소화기는, 약재는. 화재 진화 후에 깨끗하기 때문에 증거 보존이 양호해서 화재 원인 조사가 쉬워요. 그래서 증거 보존이 양호해서 화재 원인 조사가 쉽다. 그 다음에 비전도성,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적합하죠. 그 다음에 피연소물에 피해가 적다. 우리가 연소물에 물을 방사하면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못 쓰지만 CO2로 소화를 하고 나면 타지 않은 물건은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연소물에 피해가 적죠. 단점, 나쁜 점은 설비가 고압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방사가 되면은 동상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체에 질식 우려가 있죠. 그 다음에 CO2를 방사하면 이게 소음이 굉장히 커요. 제트기 날아가는 소리 그런 정도 나요. 그래서 단점이 아닌 거, 인체 질식 우려 있는 거 단점이죠. 피부에 닿으면 동상 우려, 방사시 소음 크죠. 자, 전기를 잘 통하기 때문에 안 통하죠.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에테르의 공기 중 연소 범위가 1.9에서 48%예요. 에테르는 C가 2개, H가 5개, 가운데 산소 하나, C가 2개, H가 5개. 요걸 우리가 디에틸에테르라고 하죠. 요놈이 연소 범위가 1.9에서 48%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연소하한, 요놈을 연소상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연소 범위가 1.9에서 48%라는 것은 요 범위 내에서만 연소가 된다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공기 중 에테르 증기가 48%를 넘으면 연소가 안 되는 거죠. 1번이 틀린 거죠. 이 범위 내에서만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서면 연소가 안 되는 거죠. 자, 연소 범위의 상한점이 48% 맞죠? 예, 1.9에서 48%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연소가 되죠. 하한점 1.9% 맞는 얘기죠. 그리고 연소 범위하고 영양 인자 관계 있죠? 그래서 연소 범위는 온도가 올라가면 넓어지고 압력 올라가면 넓어지죠. 불활성 기체 첨가하면 좁아지고 산소 농도 증가 시 넓어진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1kg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량은 몇 kg인가? 자, 수소가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H2로 표기하죠. 자, 연소니까 산소와 산화 반응이죠. 뭐가 생기겠어요? H2O, 물이 생기겠죠. 자, 수소는 두 개 서로 같죠. 자, 반응 후가 산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반응도 하나가 되려면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 산소 하나니까 서로 맞죠.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 분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 2를 곱해주면 되죠. 2를 곱해주고 2분의 1에 2를 곱하면 1. 1은 안 쓰죠.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소가 산화 반응하는 반응식이에요. 연소하는 반응식.
자, 수소의 원자량이 1이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에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산소 지금 1이 4개죠. 2개죠. 그래서 이게 2하고 분자량이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요 놈이 산소 몇 킬로하고 16이 2개가 반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4kg하고 32kg하고 반응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소 1kg하고 산소 몇 kg하고 반응이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건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x는 1 곱하기 16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4분의 32가 되는 거죠. 8kg가 되는 거죠. 이건 비례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거리가 먼 거. 즉, 잘 탈 수 있는 조건인데,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자, 열전도율이 커야 된다. 열전도율이 크면 잘 안 타죠. 우리가 목재, 그 다음에 철을 생각하면 돼요. 자, 열전도율이 어떤 게 커요? 철이 훨씬 열전도율이 크죠. 10배 정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타는 이유는 열전도율이 작기 때문에 열을 축적시켜서 연소가 잘 되는 거죠. 철은 잘 안 타는 이유가 열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는 열전도율이 클 것. 이건 열전도율이 작아야 잘 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 산소와 산화 반응이 잘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비표면적이 넓을 것.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연물의 조건,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 발열량이 커야 되고, 표면적이 넓어야 되고, 열전도도는 작아야 되죠. 활성화 에너지 작아야 되고, 연쇄 반응 일으켜야 되고, 활성이 강할 것.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촛불이 주된 연소 형태가 뭐냐? 황이나 아니면 요 나프탈렌, 그 다음에 요 파라핀, 그 다음에 왁스, 그 다음에 사리우연물, 이게 다 증발 연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황은 바로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죠. 나프탈렌도 마찬가지예요. 파라핀, 이거 촛불이죠. 초죠, 양초. 그래서 요 촛불은 연소 형태가 증발연소예요. 증발연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소의 형태 보면 표면연소, 코크스나 수시나 목탄, 그 다음에 금속분이죠. 그다음에 이 증발연소, 황, 나프탈렌, 파라핀, 왁스, 그 다음에 사류연물. 이게 증발연소. 자, 분해연소는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꼭 기억하시고요. 자기연소, 오류연물, 확산연소, 가연성 기체, 불꽃연소하고 표면연소 같이 하는 거, 목재하고 종이,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17번 또 오버 현상 나왔죠? 그래서 오버 현상 나오면 모르면 보일 오버예요. 약 90% 이상이 다 보일 오버에 대한 문제예요. 자, 탱크 저부에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이건 보일 오버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일 오버, 그 다음에 슬롭 오버, 프로스 오버, 블레비 현상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0도씨 1기압에서 11.2리터의 기체 질량이 22g이었다면 이 기체 분자량이 얼마가 되냐? 이상기체 간주한다.
자,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 여러분 PV는 M분의 W RT죠. 요 M분의 W가 뭐예요, 이게? 어떤 물질의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몰이죠, 몰. 그래서 nRT로 표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P라는 것은 압력으로서 단위가 ATM이죠. V는 부피니까 리터. W는 무게로서 그람, M은 분자량, R은 기체상수 0.082, T는 절대온도 273에다가 섭씨온도 더해주면 도 K가 되는 거죠. 자, 요것만 알면 여러분이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V는 M분의 WRT죠. 자, 요 PV는 1분의 PV하고 같은 거죠. 대각선을 곱하면 PVM은 WRT. 여기서 M은 PV분의 WRT가 되는 거예요. 아, M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맞네. 분자량. WRT죠. 이 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자, 이 물질의 질량이 얼마예요? 22g. R은 기체상수 0.082. 절대온도니까 273 플러스 기준온도 0도죠. 자, 압력은 1기압이죠. 1atm. 자, 부피는 11.2리터.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44가 나오죠. 그래서 분자량 44인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번 같은 문제는 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요것만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라고 할 때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증기비중. 증기비중은 어떤 물질의 요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CO2의 분자량은 탄소가 원자량이 12죠. 산소 원자량 16이 2개. 그래서 분자량 44죠. 그래서 요 증기 비중은 분자량 44를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약 1.5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물의 기화열이 539 칼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물에 요 비열하고 기화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물의 그 기화열이라는 것은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또는 요 킬로칼로리 대신 539 칼로리 퍼 요 킬로그램이 그램이 되는 거죠. 자, 물의 비열은 1kg을 1도씨 눕히는데 필요한 열이 1kcal죠. 또 이거는 그램 도씨로 하면 1칼로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 100도씨의 물 1kg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 데는 539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39 칼로리니까 물 100도씨 1g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 데는 539 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100도씨의 물 1g을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키는데 539 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물의 기화잡열, 기화열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100도씨의 물 1kg이 1기압에서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량으로서 539kcal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의 기화잡열하고 요 물의 비열하고 얼음의 융해잡열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암기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